안녕하세요. 저희 블루핑크 팀에 꽃 같은 분이 오셨는데요. 바로 김미아 본부장님입니다. 네, 저희 김미아 본부장님이 사실은 저희와 되게 연이 깊으세요. 저희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 팀끼리 판매사 교육 같은 걸 하실 때 김미아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도움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인터뷰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는 가운데 궁금했던 점들이나 아니면 되게 김미아 본부장님께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을 질문으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건데요. 질문에 대답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정답은 잘했지만 막말하겠습니다. 막말할게요. 그러면 저희 현희 사장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시스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 신규 소비자분들한테 뭐 세미나 영상 링크를 보내면 집중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을 이제 결단 내려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내야 될지가 어렵더라고요. 소비자를 사업자로 끌어내는 거. 네. 우리 시스템이 이제 그 세미나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기존의 오프라인 때랑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떼거리로 모일 수 있느냐, 개별적으로 모이느냐 이 차이인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건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냥 광고하고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이제 저 콜라겐을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막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물승심이라고 그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1대1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대1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1대1로 하면 좀 약간 이 상호작용이 덜 일어날 수 있어요. 시너지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쓰는 이제 소비자야. 근데 이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 하는 건데 우리가 마트 체인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트 체인지를 그냥 여기가 여기보다 싸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서 똑같은 동선에 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가 더 여기가 더 비싸고 저기가 더 싸더라도 좀 더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 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좋은데 싸다라는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습관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계속 후속 관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일단 애터미를 소개해서 애터미 마트의 소비자로 만든다. 근데 단골 소비자로 만든다. 이 단골 소비자가 만족돼서 소개하는 소비자로 만든다. 소개하는 소비자가 포인트 개념을 알아서 사업을 하게 만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을 쓰게 하는데 한두 가지 쓰는 소비자는 많아요. 그죠? 한두 가지 쓰는 소비자를 10가지 만드는 소비자. 10가지 쓰는 소비자를 30가지 쓰는 소비자, 100가지 쓰는 소비자, 200가지 쓰는 소비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습관. 근데 이 습관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여기 가까운 요 비싼 데서 사는 것보다 조금 멀리 가더라도 저기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이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훨씬 이득인 걸 알면. 그러면 훨씬 이득인 거를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권유하는 거 제품 데이를 하라는 거예요. 소규모 제품 데이. 그러면 이분 집에 갔어. 집에 가도 됩니까?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하고 처음엔 둘이 하지만 친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같이 물건을 쓰면 좋을 사람들, 세제에 관심 많은 사람들, 아니면 화장품에 관심 많은 분들 있으시면 제가 제품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와서 한 2~3명 모였어. 그러면 이쪽이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화장품 다 발라보게 하고 써보게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애기 엄마들이야.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제가 애터미 제품으로만 장소 제공해주면 애터미 제품으로만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그럼 뭐 만두, 라면, 뭐 햄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소규모 제품 대회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데 하는 분은 또 있고 안 하는 분은 영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돌파구를 딱 뚫어내야 되는데 못 뚫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는 과정이 실력은 더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소비자를 그냥 만나. 그래서 만나서 뭐 오늘도 얼굴을 눈도장 찍었어 안녕 하고 와. 이렇게 수십 번 한다고 뭐가 뚫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사람한테 콜라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콜라겐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 이 사람한테 뭐 오늘 이 사람의 뭐 소비 패턴에 대해서 알아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들 알아온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단골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애터미를 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소비를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 단골 소비자를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지런해야죠. 이게 코로나고 이 공식 세미나가 내일도 석세스 세미나지만 석세스 세미나도 저는 굉장히 너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막 열정을 뜨겁게 해서 뚜껑 날아가게 하는 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게 근데 뚜껑이 날아가게 하는 게 무슨 긴 시간이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의 열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에 가려면 오늘부터 오늘이 뭐예요? 지난주부터 스케줄 빼놓죠. 준비하죠. 사람 모으죠. 하루의 시간을 1박 2일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을 해. 근데 석세스 세미나는 어때요? 좀 맹목도 있다가 내일 석세스 세미나네? 내일 그 시간에 봐야지. 시청해야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뚜껑이 안 날아가는 거지. 이 컨텐츠가 문제라고는 전 또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여기 얼마나 몰입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진희 사장님이 해주세요. 그럼 전에는 이제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이렇게 이끄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의 내 파트너들과 매 분기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점이 궁금해요. 근데 이제 매 분기별로 세우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 시간이.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게 센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파트너들이 한 센터에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어서 분기나 그러니까 매월은 어렵고 전체적인 1년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어떤 때 어떻게 승급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죠. 팀장님들이나 이제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하다 보면 이분의 체력을 알아요. 이분이 조금 진짜 깨끗발 뛰고 좀 도전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다져야 되는 때인지 좀 알고 있어서 그 목표를 잡아야 된다,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강하게 강조하지만 목표를 뭐 세웠냐 어쨌냐 이렇게는 제가 막 이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아요. 대신 뭐는 있냐면 저는 이제 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어떻게 승급할 계획이고 어떻게 뭔가를 유지할 생각이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걸 미리 선언을 하죠.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같이? 파트너들이 되면 내가 갈 게가 아니라 나는 제가 지금 저는 9월 상반기에 본부장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난 유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팀장만이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은 호응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이제 결국 애터미 사업이 욕심만큼 되거든요. 욕심만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는 저 본부장이 갈 때 나는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승급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가 복잡하죠. 그때 그러면 내가 9월 상반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네 가는구나 이러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뭐하러 나온 거예요? 사업하러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냥 직업이 아니라 저는 되게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인생을 바꾸는 직업이 절대 만만하고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러한 각오로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그냥 가세요, 가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분을 동기부여를 하는 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는 결국은 목표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워낙에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도 목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계획표 이런 거 되게 세우는 거 좋아해요. 물론 못 지켜요. 물론 달성률은 떨어져. 그렇지만 목표가 있으면 조금씩 저는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목표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목표가 없다라는 건 되어지는 대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건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광어리만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걷는 거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걷는 건 틀리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도 하다가 이제 숨 찰 때 되면 관두죠 보통은.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찰 때 되면 저는 저 같은 사람 관둬요. 아유 힘들어. 머리 아파, 배 아파 이렇게 관두는데 그때부터 몇 개를 더 해야 근육이 생긴다며.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는데 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요. 사업도. 애터미 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자꾸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상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향상 안 되고 그런 환경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키고 그런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이렇게 팀장 방에다가 음. 이렇게 나는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음. 제가 팀장이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원래 센터에서 라인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센터 라인 미팅이 이제 코로나 때 완전히 정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줌을 키고 저희 라인 미팅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판매사 가시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판매사 가셔도 내가 계속 판매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멍해서 가나보다 하시는 분들이 좀 한 80% 70%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끝까지 다 같이 달려야 그분들이 이렇게 제 어깨에 대서 그분들이 그냥 돌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제가 혼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라인 미팅 때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PV로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소비자를 만나고 움직일 때 그 포인트가 어쨌든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PV 변동이 크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 일인데 내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 그걸 해서 같이 그 밑에 팀장일 때는 그걸 같이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줌 미팅 하면 제 얼굴만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안 보이고 혼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자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목표 잘 잡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직이 더 크면 그렇게 막 교육은 할 수 있지만 막 그렇게 소통할 수는 없어요. 막 PV 오늘 PV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만들 이렇게 조직을 크게 키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막 잘 안 뭉쳐지지만 이게 뭉쳐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조직이 점점 굴리듯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커진 조직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어요. 어떤 이슈, 어젠다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각각 행동을 할 때는 작은 단위, 팀장 단위로 조직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팀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팀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목표의식적인 팀장님은 또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막 강조하고 매일매일 스케줄 올려라. 옛날에 저도 여기서 배워왔는데 포코아. A코아가 너무 힘들면 포코아를 축약을 해서 포코아에 A코아가 다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포코아를 한 거를 막 매일매일 체크하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뭐 그런 거 말고 그 소비자 단톡방처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달성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2명 만났다, 3명 만났다 이거보다는 뭐 홍길동, 뭐 조인성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도 제일 좋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으니까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목표 PV, 결론은 PV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PV에 매몰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 팔려고 들이대면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은 프로모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도 프로모션하고 뭐 스폰서에 대해서도 프로모션하고 제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막 프로모션을 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 이때는 어쩌면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아직은 그냥 신뢰를 갖는 단계고 아직 그냥 외출 PB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잘 한번 써봐. 이거 써서 반품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잘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당위성만 얘기하고 신뢰는 참 주는데 이게 확 결정적으로 클로징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PB만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이 과정이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이론이죠. 네. 가장 바람직한 이론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대로 안 돼서 이론을 집어치울 일이 아니라 이 이론에 가장 근접하게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냥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안 됐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매번 뭐 목표를 달성 못했고 매번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그 다음날 또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성우분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목표를 못 이뤘다고 이수련 총장님이 말씀하셨다가 목표를 뭐 했는데 본부장 될 거야 그랬는데 못 됐다고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정하는 거와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줌은 어차피 그냥 혼자 생쇼하는 거 같잖아요. 저는 이제 이따 저녁에도 이제 제가 제품 강의를 해요. 저는 이제 어떤 제품 강의를 하냐면 그 홈쇼핑, 그러니까 쇼핑몰로 제품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친숙한 공간으로 이 쇼핑몰이 친숙해야 돼. 아까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습관을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터미 쇼핑몰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익숙한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PPT로 제품 강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쇼핑몰로 들어가서 제품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 너무 또 잘 정리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제품 강의를 하는데 줌은 1시간 이상 하면 지루하죠. 일방적인 그 회의가 아니고 그리고 쌍방향도 좀 약간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에 줌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듣고 있다는 얘기인지 막 혼자 떠드는 건지 막 에너지도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한 달 좀 넘어가니까 이제 좀 제법 익숙해졌어요. 요령도 좀 생겼어. 한두 사람 그 자기 얼굴을 띄워놓는 사람들 하고 그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상호 간의 소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 줌이라는 게 막 되게 어색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젊은 사람들 셀카도 좀 찍고 영상 통화도 좀 하잖아요. 우리는 영상 통화를 잘못 누르고 막 기겁하고 하니까 이게 막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사진 찍고 이런 뭔가 찍히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내 얼굴이 화면으로 나가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변화된 환경이고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다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줌으로 어떤 시도든지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아직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의 스폰서님들, 그 박병환 총장님이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카페로 활용해라, 줌 미팅하고 그 줌 이전에 그 스카이프로 회의해라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가 뺀질뺀질 말 안 들었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코로나 터지고 사실 2월, 3월은 그냥 맹하게 지난 것 같아요. 언젠가 상황이 달라지겠지, 지나가겠지 이랬는데 안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젠 진짜 이 변화에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지금도 칠판이 더 편하고 칠판으로 막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서 강의하는 게 더 편하죠. 물론 파워포인트도 편하지만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칠판을 이용하는 거지 영상으로 막 혼자 떠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러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줌으로 하려고 그러면 줌을 좀 들어보니까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뭐 되게
드러나더라고요. 발성도 그렇고. 근데 다 자기 목소리 싫잖아. 저도 제 목소리가 싫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천천히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일반인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빨라서 전달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앵앵거리거나 너무 째지거나 너무 크거나 막 이래서 이렇게 피로감을 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면 뭐 다 좋은데 목소리 환상이고 성운데 내용이 없으면 그것도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뭐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용도 좀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뭐 하고. 근데 애터미는 사실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요.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뭐 애터미가 교육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자꾸 자극하고 그 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거지. 교육 내용은 사실 우리 회장님 강의만 들어도 끝이에요. 뭐 가끔 그래요. 뭐 교육이 뭐 부재해서 뭐 애터미 사업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애터미는 저는 너무나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디테일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상담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더 많지 교육이 부재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애터미처럼 교육이 잘 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교육을 새로 기발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도 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중산층이 몰려온다. 보통은 아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시작해서 밑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이렇게 진입한 케이스인데 우린 거꾸로잖아요. 사실은 뭐 너무 되게 작게 시작해가지고 크게 키우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를. 그러니까 지금은 되네 하고 오히려 검증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의 전직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캐리어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애터미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더 이렇게 보완해주고 뭔가 이렇게 극대화해주는 거지. 저는 시스템 자체의 본질을 흐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 A코어. 뭐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해요? 그걸 그냥 하면 되지. 안 하니까 자꾸 뭘 만드는 거지. 오토폴리사 가는 방법을 누가 몰라요? 안 가는 거지.